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보자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받고 당선된 분들이시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시면서 잘 해나가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리더를 뽑는 그런 선거가 몇 개 있죠.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리더로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이렇게 일을 못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처음에는 잘한다고 해서 뽑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 리더의 잘못일까? 오늘은 제가 대중들이 착각하는 리더십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대중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아놓고 나중에 실망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냔 말이죠. 그것을 리더십과 연관을 시켜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정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많은 리더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동창회에도 리더가 있잖아요. 또 제가 속해 있었던 경찰에도 보면 경찰청장, 도경청장, 경찰서장, 지부대장, 파출소장 뭐 이렇게 해서 리더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있는 모든 그 리더들이 발휘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대중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찰을 하면서 늘 느꼈던 건데 두 가지 리더십이 있거든요. 하나는 예방적 리더십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장이 지역에 이제 발령을 받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전도는 어떻게 되고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나 각종 사건 사고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 이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할까, 또 시청이나 교육청, 소방과의 관계는 어떻게 협업을 할까, 지역에 있는 단체나 협회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을 안전하게 이끌고 갈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지역을 큰 사건 사고가 없이 조용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많은 대중들은 그 서장에 대해서 역시 리더십이 뛰어나고 정말 대단한 서장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우리 지역은 원래 조용한 곳이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워낙 좋아서 저 서장은 그냥 날로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경찰에 있는 상부에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둡니다. 저기는 조용하거든. 그래서 뭐 특진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직원들한테도 별로 내려오지도 않아요. 원래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또한 경찰서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막 끊이질 않아. 많이 일어나. 그런데 경찰서장이 그 사건 사고를 어느 한두 개를 딱 신속하게 해결을 했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 위에 있는 상부에서 저 서장 멋쟁이야, 리더십이 있어, 저 사건을 해결을 하다니 잘했어, 이렇게 이제 해서 막 특진도 내려주고 표창도 주고 막 그렇게 해요. 이제 인센티브를 막 주는 거죠. 관심을 갖는 거죠. 대중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건이나 사고를 이제 신속하게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중들이나 상부에서 이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리더를 뽑았어. 근데 그 잘할 것이다라고 뽑았는데 나중에 그 리더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방적 리더십, 다시 이야기해서 예방활동, 미리서 앞을 내다보고 지역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서 예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실행을 옮김으로 인해서 조용하게 조직을 잘 끌어가는 사람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같이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능력이 없으면, 다시 이야기해서 예방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이거 위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착각을 해요. 예방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애초에 관심이 없으니까 뽑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말을 정말 엣지 있게 한다든지 퍼포먼스를 멋지게 한다든지 연설을 멋지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아요. 저 사람은 뭔가 할 것 같아, 연설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뽑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이 지역이 어떻게 앞으로 변해야 된다, 주민들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할 사람인데 연설을 잘 못하네? 그러면 안 뽑아요. 대중들이 그래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 사람이 해결을 못하면 실망으로 가는 거죠. 대중들의 실망은 다 거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할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보면 잘 못하니까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항상 고민을 한 사람이냐 아니냐, 요것은 대중들이 판단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 말 잘하고 퍼포먼스 잘하고 뭔가 연설 잘하고 이런 사람을 뽑다 보니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이 리더는 원래 모양 있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뽑은 내가 잘못한 거죠. 이것은 단순히 국가를 이끌어가는 선출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끌고 가는 리더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리더가 예방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방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이 곧 위기관리 리더십도 함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내 리더가 진정한 리더인지, 이 사람이 정말 조직을 잘 이끌어갈 것인지를 한번 보시려면 예방적 리더십 다시약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조직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 능력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는 거죠. 단순히 겉모습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조직에서부터 큰 조직에서까지 우리를 끌고 갈 리더를 선발을 할 때는 항상 예방적 리더십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리더를 우리가 이렇게 지명을 하고 선출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